자, 여러분은 총각내 이영석과 그리고 꼴통 테이너 오종철이 진행하는 정신무장 버라이어티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61번째 시간 우리 이호선 마스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호선 마스터가 네.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정말 어우. 상상부터 못했어요. 네, 세바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그러니까 설마 이분한테 그런 게 있었을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웅변을 하는데 인사는 하고 그래도 예의 바르게 그렇죠. 쓰러지는 애 있는 우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러지는 네. 그죠. 근데 과연 만약 우리도 아마 비슷한 경험 맞습니다. 하시는 분 많아요. 네. 왜냐면 사람들 앞에만 서면 머리가 하얘진다. 이게 맞아요. 아마 대한민국에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텐데 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무대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무대 공포증을 이겨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 제게 오셔서 유료 상담을 받으세요. 역시 돈이 괜찮죠. 드는군요. 네. 돈으로 해결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 네. 자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네.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아주 생각보다 어쩌면 이게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공포증이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가 보통 공포증이라고 하는 게 공포라는 게 영어로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fear, 네. 뭔가가 두렵다 할 때 또 하나는 뭐냐 phobia라는 말이 있어요. 네. phobia는 PHOBIA 네. 여기까지. 예. 그런데 이 phobia라는 단어는 뭐냐 병적 공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단순히 무서워 이게 아니라 병적 공포기 때문에 이걸 다스린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뭐 그냥 훅 쓰러져 버리고 공포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확 엄습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무대 공포증이 있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나? 내가 무대 공포증이라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네,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많이 쓰거나 그러면 너무 자주 오줌이 마렵거나 네. 다른 사람 앞에 딱 섰는데 한마디도 생각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때 실수를 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입도 떨어지지 않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섰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이런 경험이 있다면 실제 그런 경험들을 겪는 분들은 뭐 워낙에 많으시고요. 네. 제 학생들 중에도 발표하다 말고 중간에 그러니까. 쓰러져가지고 모서리에 머리를 다쳐서 오. 진짜 큰일 날 뻔한 학생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무대 공포증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빈혈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예, 무대 공포증이 있구나라는 걸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일단 내가 무대 공포증이 있다 그럴 때는 몇 명 정도 앞에서 쓰러지는지도 좀 보셔야 돼요. 이를테면 여러 번 이제 서보긴 해보겠죠. 뭐 두 명 있는데 쓰러진다. 그거는 무대 공포증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사회 공포증이거나 상대방이 무서운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착각하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일단은 무대 공포증이라는 판단이나 혹은 진단을 내가 받았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가? 우리가 이제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계적 둔감법. 네. 점점 감각을 더디게 한다. 오. 이게 바로 체계적 둔감법이겠죠. 요거부터가 유료인데. 야. 어렵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공포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갑자기 확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 네. 개한테 종 딸랑딸랑 울렸더니 침 나오더라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개 이름을 잘 몰랐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공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있는 공포도 줄일 수 있는 게 또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치료의 힘이거든요. 무대 공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무대 공포도 없앨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셔야 돼요. 무대 공포 치료 가능하구나. 이 네. 생각 갖는 거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뭐 한두 명 정도 앞에서 얘기할 땐 괜찮아요. 그럴 땐 앉아서 얘기하지 마시고 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족들 앞에다 두고 네. 서서 두세 명 있을 때 해보고 그다음에 친인척들을 모으세요. 명절이 딱 좋아요. 친인척들 앞에서는 보통 잘 안 쓰러지는데 말은 잘 안 떨어지는데요. 그 스피치의 순간을 얼마나 하느냐? 처음부터 막 전 20분 스피치합니다. 뭐 50분 스피치합니다. 이건 안 되고요. 딱 1분. 네. 1분 했다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 같은 대상을 2분, 3분, 5분, 그다음에 10분, 20분 이렇게 늘려가는 거고요. 20분 정도 얘기하면 상대방이 갈 거예요. 지겨워서. 네. 그 정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얘기한다면 일단 1차 관문은 통과한 겁니다. 2차 관문은 뭔가 친인척들 모아놨잖아요. 인원이 적어도 10명에서 많은 친척들은 30명까지 그렇죠. 가거든요. 네. 그거는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인원. 거기서 일단 승부를 걸어서 내 친척들 앞에서 가족들이 어떤 중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그게 내가 서서 했던 그 이야기였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관문은 통과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는가? 실제 여러분들이 뭐 어느 학교를 가니건 아니면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발표를 하거나 과제를
또 프레젠테이션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가 되면 인원이 대상이 일단은 나와 객관적인 대상이 되잖아요. 다른 대상이. 네. 그럴 때는 최소 인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한 번, 두 번의 성공 경험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5명, 10명, 20명 이런 방식으로 점차 내가 그 무대를 찾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 용기겠죠. 용기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앞전에 이런 과정들을 내 집안 사람들하고 했지만 성공했었다라는 성공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그거는 약물 치료도 함께 해야 돼요. 약물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만 해도 굉장히 공포는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보니까 많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개를 흔드시면서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나서 보다 좋은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공포를 해결한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무대 앞에 서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네.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 네. 평소에 말을 너무 잘하는데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네. 제가 볼 때는 그 꿀통 투어의 독설방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오! 네. 괜찮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 그 이영춘 대표를 제가 처음 만났는데요. 이영춘 대표가 누구예요? 이영춘 아, 어디 이영춘은 어디 벌써 계세요? 서른도 형님 본명이 이영춘인데. 안녕하세요, 서른도입니다. 제 아바른 얼굴이 하이버스. 근데 이영춘이 더 어울리는데?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홀딱 벗고 안 다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머리들 보니까 굉장히 다 아주 그냥 다양- 너무너무 잘 예쁘게 하고 하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안 감으신 분도 계시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항상 시선은 있습니다. 그걸 네.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든지 시선이 있는 건데 다만 내가 실수를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에 대한 불안인데 네. 우리 아까 이영숙 대표가 너무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하도 특별하게 키워가지고 넌 특별하다, 넌 네. 특별하다 그러면서 책도 읽어주면서 별도 붙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지현 지나가고 여러 번 지나가 누구 봐요? 전지현. 끝난 거야. 네. 끝난 거야. 이게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으로 여러분들 역시 그 사람들에겐 그닥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다만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조금 더 잘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게끔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걸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생각하면 막 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딱 한 사람만 보세요. 딱 한 사람 혹은 딱 한 곳만 네. 딱 응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왜 빙글빙글 돌아가는 왜 놀이터에 가면 빙글빙글 도는 거 할 때 네. 어지러워서 토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군데 내 가까이 때 밑을 딱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모르셨구나. 아니 그 네. 저기 피겨 스케이팅 하는 네. 분들도 한 곳만 보고 도는 네. 거잖아요. 그래야 네. 뇌가 반응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 뇌가 반응을 해서 우리가 멀미가 올라오는 건데 네. 두려움도 그렇게 해서 만회가 가능한 것이 이를테면 우리가 몇몇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발표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으면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왜 주변에 보면 다 저도 쟤는 이기겠다 싶은 애가 하나씩 또 있어요. 걔를 보세요. 걔를 보세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아니면 미생물을 보든가. 미생물. 그러니까 미생물이 아니죠. 무생물. 무생물, 네. 무생물. 네. 미생물은 보기가 어렵죠. 그 무생물을 보시는 방법인데 네. 이를테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 있을 때도 여러 사람을 보면 눈을 맞춰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멀리 있을 때는 뭐 여기 미간이나 여기 그렇죠. 코끝을 보시고요. 네. 가까이 있을 때 미간이나 코끝을 보시면 눈이 이렇게 몰려요. 아니 근데 왜 자기개발서 보면 꼭 네. 거기 보라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제가 그 이제 연대에 가면 시지각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사람이 정확하게 눈을 맞추지 않으면서 그 사람과 눈에 가장 비슷한 위치가 어딘가 네. 눈 밑에 애교살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체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 부분을 보시거나 요 바로 윗부분 눈썹 윗부분 있죠. 네. 우리 여기 쌍수하는 부분 네. 요 부분을 보시면 한결 우리가 알고 있는 눈을 마주칠 때 공포라는 나타나는 공포나 두려움이나 오. 상대방에 대한 의식 수준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건 일종의 뭐냐 기술입니다. 네. 야. 저도 그래서요. 네. 박수 한번. 와 오늘
지금 이호선 교수 계좌로 네. 60만 원씩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거의 유료 강의네요, 유료 강의. 네. 네, 우리은행 126. 네. 네. 네, 우리은행. 네, 3개월짜리입니다. 저도 교수님 말처럼 이제 가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어떻게 야채 파는지. 그럼 얘들 눈 마주치고 화가 나잖아요. 막 때리고 그렇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시 훈련을 해가지고 보고 있는 척하면서 저 위에만 계속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즐겁고 애들도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들 표정을 다 보다 보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위에만 보고 얘기하거든요. 한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가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자리를 뜰 수는 없고 그러면 그렇죠. 교수님 말처럼 그걸 훈련해가지고 밑에 우리 눈동자 밑에 애교살을 보는 거예요. 네.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 사람 이상 앞에서 이야기를 할 경우는 더 유리해요. 네. 왜냐하면 세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를 보시잖아요. 네. 이쪽 사람은 이 사람을 보는 줄 알고요. 아. 이 사람은 요 사람을 보는 줄 알아요. 그렇구나. 네. 오! 야. 확실히 유료라 틀리네요 수업 내용. 그러니까요. 네. 야, 계좌 입금 이거 세바이트에서 꼭 안 나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면 네.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교수님 이제. 전문가시지만 네. 교수님이 이제 그걸 본인이 이겨낼 때는 어떻게 이겨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알고 네. 계시는 거지만. 그때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네. 저희가 저희 집 식구들은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온 집안이 다 모이잖아요. 거의 네. 뭐 시장은 떠나가라고요. 야. 거의 구판이에요. 오. 다 교회 다니는데 구판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이 다 모이고 친인척들이 다 모이면 워낙에 가족들이 많기도 하지만 네. 이 식구들이 막 떠들잖아요. 네. 저도 떠들기는 엄청 잘 떠들어요. 1대1로 떠들면 아마 웬만하면 지지 않을 그래? 거예요. 이게 뭐 거의 최강 이빨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어서 저희 우연히 저희 가족들 앞에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제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좀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뭐요? 요거 말씀드리기가 좀 굉장히 곤란해요. 아유, 하여튼. 괜찮아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저희 어차피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다시 볼 사람도 이게 아니잖아요. 다시 하여튼 근데 남녀 문제였어요. 네. 예, 제가 하여튼 뭐 짝사랑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키가 네. 183이고요. 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힙에 관심이 많아요. 어. 힙이 완전히 업 힙이에요. 야. 힙 업돼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어요. 당신은 못 보는 거다. 그런데 그분을 제가 엄청 쫓아다니느라고 하루는 제가 외박도 했었어요. 네. 그 군대 입대를 했는데 거기 쫓아가느라고. 거기까지요? 네. 아우 팬심 폭발이에요. 네. 야. 그랬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갔잖아요. 네. 안 하고 가가지고 저희 부모님은 외박이라는 게 안 되는 네.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박살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박살이 났었는데 그러면서 그때가 마침 명절 때였어요. 네. 명절이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무서운 분이거든요. 네. 그랬더니 얘가 할 말이 있답니다. 오. 하고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비판의 자리였어요. 그렇죠. 네. 예, 자아비판. 저희 아버지 이북 분이시거든요. 자아비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사람들 앞에서 더군다나 내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7명인데 네. 7명이에요. 그런데도 뭐 저희 집 목소리가 크니까 한 70명이 가까워요. 네. 그 앉아가 또 덩치도 좋거든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도 안 떨어질 뿐더러 네.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또 어지럽기 도저, 시작하는 도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이 어지러움이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자아 비판을 제가 하고요. 네. 그리고 각서 하나 쓰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 뒤로부터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가면 또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소수 앞에서 하는 발표였는데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서서 발표를 하는데 쓰러지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경험, 성공 경험을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과정이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공 경험입니다. 네. 한 번만 성공하면 두 번은 so easy, 굉장히 쉬워지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작은 성공 한 번이 뭔가를 해보아서 이뤄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꼭 큰 걸 이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이 예. 나한테 되게 뭔가 변할 수 있는 좋은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미인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또 이제 인정 수긍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또 갑자기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거야 네,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 일단 원샷 이제 하세요. 속이 타시네, 속이 타. 쓰러지시는 줄 알았어 지금. 네. 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빼란 뭐 전지현 몸매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제가 그렇다고 뭐 지금만 이렇게 뭐 살이 좀 있었겠어요? 네. 사람은 되게 평균적으로 인생이 일관성이 있어요. 대부분은. 딱 3년
3년 날씬했었는데 네. 그 3년 날씬할 때 저희 남편을 이제 만나고 결혼한 거죠. 아유, 저희 남편은 지금도 사기 결혼이에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일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늘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수치심과 죄책감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그거는 제가 늘 하는 얘기. 수치심이나 죄책감은 인간의 호모 에렉투스 직립보행을 시작한 일이 한 번도 누구도 그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줄여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절대값이에요. 그냥 네. x 바 x는 절대값인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는 사실은 저처럼 인정 욕구가 굉장히 우리 왜 저도 밖에 나서 방송하잖아요. 네. 아침마당도 하고 뭐 이거저거 많이 하는데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강연하는 사람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 인정 욕구가 하늘을 찔러요. 맞아요. 아주 그냥 인정받고 싶다는. 그쵸, 그럼요. 그쵸. 아주 미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좌절 경험이 많거든요. 저는 또 넷째잖아요. 잃어버려도 찾지도 않는 넷째. 그리고 언니 대신에 태어난 애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를 또 만진 적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든 그거 인정받으려고 미친 듯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좌절 경험도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좌절 경험 많은 사람들은 수치심이 터져요. 죄책감 때문에 어떨 때는 잠도 못 자. 그리고 지난 죄책감은 왜 한꺼번에 비 올 때는 꽉 일어나냐,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사시자철 우리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죄책감을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누구도 저한테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네. 그냥 저 혼자 거울을 보고 나는 괜찮아. 네. 나는 괜찮아. 저는 진주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이러는데 어우 저는 너무 그걸 보는데 저한테 제가 거울 보고 그 노래를 막 불렀잖아요. 난 괜찮아. 왜 그 노래 불렀잖아요. 그게 왜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실패가 많았지만 잘했던 게 뭐가 있나를 좀 적어봤어요. 네. A4지에다가 적어봤는데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잘해본 게 없어요? 그러면 왜냐면 언니 오빠들 저보다 다 공부 잘했죠. 다 제 어렸을 때 별명이 근데 쟤는 누구예요? 이거였어요. 별명이 다 외식을 하러 나가잖아요. 네가 첫째구나. 아이고 이쁘다. 둘째, 잘생겼다. 셋째, 너 괜찮구나. 얘 누구예요? 그게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언니 오빠들 다 공부 잘하죠. 나는 제대로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죠. 또 실수하면 꼭 걸려.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찾아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첫 번째 제가 잘했다 생각되는 기억이 5살 때 아버지한테 그 주전자에 막걸리 받아오던 네. 들 쏟았다고. 네. 반은 제가 칭찬받았던 거. 반은 제가 먹은 네. 건데. 아. 옛날에 왜냐면 옛날에 막걸리 맞아요. 사카린을 탔어요. 달달했거든요. 그랬는데 여하간에 그때부터 뭘 잘했나 그래도 비교적 성공했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 처음으로 받아쓰기 70점 받았던 거 뭐 이런 거부터 쭉 적었더니 한 820까지가 나오더라고요. 와. 왜냐면 우리가 자식으로 태어나죠. 형제로 살죠. 친구로 살죠. 이제 조금 더 성장하다 보면 더 많은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렇게만 찾아도 자잘한 것까지 하니까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 네. 제가 그때부터 알게 됐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심리학에 보면 게슈탈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딱 느껴지잖아요. 다른 감정이 안 보여. 맞아. 안 보여. 어. 우리가 왜 잘하는 것도 있고 뭐 긍정적 에너지도 많잖아요. 안 보여.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 앞으로 나오는 감정이 뒤에 나오는 감정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기 때문인데. 그럼 반대로 다른 감정이 앞으로 나오면 얘네들이 뒤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줄이지 못하더라도.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이번에 뭐 세바시에서도 제가 그 강의를 했지만 네. 자기 효능감이라는 걸 제가 맞아. 나중에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죠. 내가 찾았던 게 자기 효능감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네. 있지만 그 잘하는 것만 이렇게 찾으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야채 장사를 배울 때 저희 스승님이 폭군이에요. 주정뱅이의 노름꾼의 이런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너 왜 저런 사람 밑에 일을 배우냐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보는 건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거고 나는 저 사람의 일만 배우려고 하는 거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일만 배우면 되지 내가 그 삶까지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이 새끼야. 그랬더니 이 새끼는 또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를 바라볼 때 그 네. 사람의 좋은 면만 보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린 평가하려고 그래요. 맞아.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 좋은 것도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욕을 아니, 욕은 오히려 그 스승에게 가르쳤어요. 네. 가르쳐서 저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사람이 왜냐면 욕을 막 해요. 근데 욕도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해요. 그래서 작가들이 새길로 빠지면 그 공자가 길을 걸으면서 제자 3명과 길을 걸었는데 한가운데에 도로 한가운데 똥을 싸는 놈이 있었어요.
이 새끼 싹 피해서 간 거예요. 근데 좀 가다 보니까 숲속에서 어떤 놈이 똥을 싼 거예요. 그 놈을 불러다가 돼지게 혼낸 거예요. 근데 뒤에 제자들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스승님, 왜 돌 한가운데 똥을 싸는 얘기 뭐라고 하지 않고 저렇게 양심적인 아이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스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 한가운데서 똥 싸는 놈은 가르쳐서 될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양심적인 놈은 가르치면 될 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부정적인 애들을 긍정적으로 바뀔 시간에 긍정적인 애를 찾는 게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바뀔 수 있죠.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게 그렇게 돼야죠. 근데 부정적인 애들은 왜 부정적인 거예요? 궁금해 죽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 제가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저희가 네. 잠깐 멈추고요. 야, 여러분 정말 3부를 안 들으면 안 되게끔 맞습니다. 정말 분위기를 저희가 몰고 가고 네, 있습니다. 아직 협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주세요. 네. 세상은 20분 이상의 주의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 과연 부정적인 사람들은 왜 부정적으로 그렇죠. 생각을 갖고 살까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때